예. 자, 이번에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43쪽입니다. 회계의 순환과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재무적 정보를 하는 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을 말하겠죠. 재무제표의 형태로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를 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나 뭐 채권자, 그죠? 뭐 회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죠. 여기 말하는 투자자나 채권자라는 것은 현재 투자자, 미래 투자자, 현재 채권자, 미래 채권자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든 국민이다 이러죠. 그죠? 관심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회계순환 과정이란 거래의 발생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회계 처리 과정이 매 회계 기간에 되풀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반복적인 회계 처리 과정을 말한다. 아래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이 그림이 조금 전에 제가 거래 발생하면 붕괴, 그리고 원장 작성, 시산표 작성,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이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로 한 거 보세요. 예, 거래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지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인 거와 아닌 게 있다 그랬죠. 거래인 것과 아닌 것. 즉, 거래인 것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증가나 감소되는 거. 거래가 아닌 거는 정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거래,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은 거래 아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장부에 기장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상품을 계약하기로 하다 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해서 상품을 계약하기로 했다.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은 상품을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거래 맞죠? 그죠? 돈이 나갔으니까.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종업원을 채용하다 했습니다.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거래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에 대한 월급을 지급했다 하면 그거는 거래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어떤 자산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거래를 하는 거고 자산 부채 증감이 없는 것은 거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우리가 그거 하나 표에 하나 체크하실 거는 회계상은 거래가 아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거죠. 일상상 거래인지 아닌지는 우리 볼 필요 없는 거고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만 아시면 돼요. 회계상 거래 아니다 하는 거는 각종 계약을 하다 말로만 계약하는 거. 사물 주문하다 사람을 채용하다 이런 건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아시죠? 그죠? 이중성이라는 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동시에 발생한다. 아래 거래 8요소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차변은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다음 거래에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와 혼합거래 있다. 이 교환, 혼합, 손익, 혼합은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비용,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 손익거래는 비용이나 수익이 생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한 변에. 한쪽은 물론 자산 생기겠죠. 그죠? 이게 동시에 생기는 걸 우리가 혼합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예를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대여금만 받았다 하면은 교환거래고, 이자만 받았다 하면 이거는 손익거래고,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하면 혼합거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 예만 딱 기억하세요. 자, 아래 현금거래와 대체거래. 현금거래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든 나가든 수입, 지출이 현금이 있는 거래. 대체거래라는 건 현금이 없는 거, 외상거래를 말하죠. 내부거래와 외부거래가 그렇습니다. 내부라는 건 우리 회사 내죠. 본점과 지사와의 거래다. 이게 내부거래다. 그래 보시면 되고, 외부거래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던 대금, 외상대금 회수하다. 이런 게 외부거래입니다. 외부 회사와의 거래. 내부거래는 본점과 지점 사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아래 회계상 거래인 것 했죠. 1번. 영업용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하다 X.
종업원 5명을 월급 주기로 하고 채용하다 X.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 가치가 감소하다 그랬으면 이거는 자산이 감소했잖아. 그죠? 거래되죠. 그럼 3번은 거래다. 그죠? 그러면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된다는 거는 분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건물이 가치가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잖아. 자산의 감소.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감가상각비라 이랍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좀 기억하세요. 자, 시작. 감가상각비. 가치 감소분을 상가에서 비용 떨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거래처로부터 전화로 상품을 주문을 받았다. X. 소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이 하락했다. 주식은 내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 즉 말해서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거래되겠죠. 그죠? 일단 제가 유가증권이라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가치가 하락했다. 이걸 우리는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가치 하락했으니까 유가증권 평가 손실. 제가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 줍니다. 이제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과거에 기업의 기준에서는 그냥 유가증권이다 이래 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걸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중도에 팔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건지 물론 요거는 이제 주식은 해당 없겠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요 계정을 따로따로 사용합니다. 예, 단기 손익금자산 뭐 기타 포괄 이런 식 아시겠죠? 오늘 그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5번. 이건 5번 했죠. 그죠? 6번 점포의 상품을 창고업자에 맡겼다. 점검 없죠. 그죠? X. 7번 현금과 상품을 돈 안 나가도 이건 거래 맞죠. 자산이 감소니까. 그럼 7번 같은 경우에 거기 보니까 현금 10만 원과 또 상품 5만 원. 도난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난 손실. 15만 원 돈은 되죠. 그죠? 도난 손실해도 되고 또는 뭐 잡손실 해도 되고. 8번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5천만 원 그랬네. 그죠? 가치가 하락했죠. 당연히 그죠?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된다면 분기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면 건물이 감소됐죠. 건물 5천만 원이 감소됐다. 예. 그 소실됐다 그랬습니다. 소실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재해 손실 5천만 원 이렇게. 다음 9번 현금 시제라는 거는 현금 떼시자를 말하죠. 현재 있는 금액, 현액, 현재, 재고 이 말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만 원이 부족하더라. 자산이 부족하니까 그럼 9번 같은 건 부족하죠. 그죠? 현금이 부족하네. 현금이 부족하다. 그럼 만 원 부족하다. 대변의 현금.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현금 과부족이라 이런 게 쓸 겁니다. 앞으로. 현금 과부족. 현금이 우리가 어느 때가 되고 오늘 보니까 현금 실제하고 시제하고 장부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 현금이 많더라 하면은 초과잖아. 그죠? 대변의 현금 과부족. 부족하다 하면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10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당연히 거래되죠. 그죠? 사왔으니까 상품 대입 차변에 만 원. 외상 매입금 10만 원이네. 그죠? 10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 나머지는 거래가 아닌 거다 이겁니다. 다음 3번. 예. 자, 이 문제도 잠깐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교환거래고 비용이나 수익이 생기면 손익거래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동시에 나오면 혼합거래 그랬습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요거는 비용과 자산이죠. 이 비용이 하나 나오면 이건 우리가 손익거래라 해버립니다. 손익거래. 이건 안 보죠. 이것도 비용 나왔죠. 이것도 손익거래. 이것도 손익거래. 이것도 손익거래. 이거는 교환거래. 이것도 교환이죠. 그죠? 네, 이렇게 봅니다.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해버리면 이건 손익거래를 해버립니다. 손익거래. 자, 그러면은 3번 한번 보세요. 교환, 손익, 혼합거래로 구분하세요. 그렇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고 현금은 자산이네. 교환거래. 두 번째, 외상 매출은 현금을 받았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 현금도 자산이니까 교환거래.
차입금의 이자를 현금 지급에다 이자가 나왔네. 비용이 나왔습니다. 손익거래. 현금을 원해봐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과 자본금이 나왔으니까 교환거래. 원가 상품을 7만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상품과 이익이 나왔죠. 자산과 수익이 나왔으니까 혼합거래고, 차입금과 이자가 나왔다. 혼합거래. 현금을 차입하다 자산과 부채가 나왔으니까 교환거래고, 수수료를 현금 지급해도 수수료 나왔습니다. 손익거래. 현금을 도난당했다. 손익거래. 점주가 사용, 이때 사용은 사용이 아니고 사용이랍니다. 개인이 쓴다 이 말이죠. 그죠? 사용. 개인이 쓰는 거. 사용. 점주라는 거는 전방 주인이다. 전방 주인 하는 사장을 말이죠. 대표이사. 사장이, 기업체 사장이 자기가 돈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 기업에 투자한 돈이 자본금이잖아. 그죠? 그걸 가져가 버렸으면 자본의 감소죠. 알겠죠? 네, 자본의 감소. 이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자본의 감소, 이거는 교환거래겠다. 그죠? 계정하는 거는 T자 계정이죠. 넘겨볼까요? 47쪽에 보시면은, 예, 표준식과 잔액식과 T 계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표준식이라는 거는 중간해서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걸 우리가 표준식이라 하고, 잔액식 하는 거는 차변, 대변에다가 잔액이 남죠. 차 또는 대잔액. 이게 잔액식이고, T 약식으로 해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죠. 그죠? 약식이라는 겁니다. 차변과 대변이라 했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 합니다. 차변은 이제 데프트, 오른쪽 크레딧이라는데, 우리가 줄여서 DRCR을 표시하는데, 별 뜻은 없습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한다. 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이죠. 이 계정들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하는데, 그 중요한 말. 이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있으면 다음에 넘어갑니다. 2월. 그래서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계정이다, 실질 계정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수익 비용은 수익 얼마, 원래 만약에 소득이 얼마 생겼다, 뭐 보험료가 얼마, 비용 얼마 들어갔다, 그죠? 그게 내년에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결산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1년만 발생되는 명목상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거, 예,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죠? 예,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다음 중 실제 계정이 아닌 것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제 계정이 아닌 것 물었다면 실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자산부채 자본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수입 비용. 또 다음 중 명목 계정이 아닌 거 찾으라면은 명목 계정은 수입 비용 계정이니까 수입 비용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일단 알아놓으셔야 될 거는 자산부채 자본을 뭐라 부른다? 실제 계정. 수입 비용을 뭐라 한다? 명목 계정이다. 자,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보세요. 내가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왔죠? 이자 1,000원을 현금 받았으면 내 주머니 들어간 거는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현금 들어왔죠. 실제 뭐가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잖아. 들어왔는데 그 명목이 뭐로 들어왔다? 이자 명목으로 들어왔죠. 이래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명목이, 이렇게. 다음에 그 1번, 2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지만은 아래 보면은 뭐 평가 계정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런 거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재무상태표 할 때 이렇게 건물 있죠, 그죠? 건물이 100원, 1년이 지나면은 감가상가 하잖아요. 감가상가 누계가 뭐 30원 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해 왔었죠. 과거에는 차변의 건물, 그러면 이제 건물의 실제 가치가 얼마죠? 70원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건물 100원, 요걸 대변 걸 참 가져오죠. 감가 누계해서 30원 하면 70원. 요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감가 누계라는 거는 요 자산의 건물의 가치를 평가절하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해서 실제는 얼마다? 70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정을 우리가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 계정.
원래 대변이 있던 거죠. 그죠? 차변을 가지고 이걸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감가 누계라든가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뭐 이런 계정들이 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대조 계정 그랬죠. 대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비망 기록이라 하기도 하는데 말하면 돈 빌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을 썼다. 그럼 보증 썼다는 걸 갖다 장부에 기록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보증 의무 대충, 또 업을 배수했다. 배수 의무 대충. 이거는 차대변의 뭐 정과 감소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비망 기록이다. 이런 비망록 아시죠? 그죠? 비망하는 거는 잊을 망자,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 잊지 않게 준비해놓은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표시다 이 말이죠. 표시. 이거 우리가 대조계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통지계정과 임명계정 나오죠. 그죠? 이 통지계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은 A라는 회사에 받을 돈 50원, B라는 회사에서 받을 돈 30원, C에는 20원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통지계정이고 요 거래처별로 표시한 이걸 우리가 인명계정이라 합니다. 인명. 여기서는 사람 인자, 이름 명자 적어가지고 회사 이름, 회사별로 거래처 장부죠. 이걸 우리는 통제계정이다. 이걸 우리는 매출처 원장이라 하죠. 그죠? 보수장부다 이겁니다. 예, 혼합계정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성격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자예금과 당자차로 묶어서 당자 이렇게 나타내죠. 이거 혼합계정이다 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계정기입의 법칙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바로 거래 판료소죠. 그죠? 거래 판료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 여러분들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알겠죠? 그건 말입니다. 예. 아래 5번 갑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와 자기 검증 기능 말씀드렸죠. 그죠? 대차 평균이라는 거는 차변과 때문에 항상 평균된다.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결산 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복식부의 가장 기본 원리죠. 예. 다음 넘기세요. 3번. 붕괴와 정기. 이제 붕괴하면 이해되죠. 그죠? 붕괴라는 거는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한 절차. 정기는 붕괴를 원장에 옮기는 절차. 알았죠? 그 4번 우리 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장부가 나왔네요. 예, 50쪽에 보시면은 아래 장부. 장부에는 주여부와 보조부가 있다. 그 주여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 있죠. 그 분계장 대신 쓰는 게 뭐라 그랬죠? 전표라 그랬습니다. 다음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있다. 그 보조 기입장은 날짜 순대로 기장하는 건데 현금 출납장, 당자예금 출납장, 소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은 기입장, 지급 기입장 등등이 있고 보조 원장에는 원장 계정의 명세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이 원장은 총회적 원장을 말하죠. 그죠? 그 총회적 원장의 명세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적성품 원장, 유형자산 원장, 주주 원장 등이 있다. 특수분계장이라고 그랬죠. 이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보조 기입장을 보조부 역할과 함께 분계장화한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조 기입장인데 거래가 빈번한 계정이 있죠. 뭐 현금이나 외상 거래. 이래 거래가 빈번한 계정 란을 하나 새로 설정해 줍니다.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괄 정기하는 걸 우리가 특수 분계장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보조 기입장을 말하자면은 분계장화했다 하는 말. 그럼 보조 기입장, 만약 보조 원장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딱 기억하시면 돼. 아, 특수 분계장이라 하는 거는 보조 원장이 아니고 뭘 했다? 보조 기입장을 분계장화한 것.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보조 기입장을. 알겠죠? 보조 기입장에다가 거래가 자주 생기는 거.
뭐 어음거래가 우리는 자주 생긴다. 그럼 어음란을 하나 별도로 이렇게 하나 마련해 주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일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걸 우리가 특수분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3번 장부상의 유의, 기입상, 유의상. 이거는 참고로 이런 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전표제도 나오죠. 전표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3전표제입니다. 3가지. 입금, 출금, 대체. 이거 이제 입금, 출금, 대체. 이거 색깔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입금은 무슨 색? 그렇죠. 붉은색. 출금은 파란색. 대체는 검정색. 이렇게 선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죠? 입금 전표는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다. 그 얼굴색이 뭐 화색이 된다. 그죠? 붉으시름해진다. 그 붉은색이고, 청색. 이거 출금 전표잖아. 현금이 나간다. 입술이 새파래진다. 그 파란색이다. 그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쉽잖아. 그죠? 대체 전표는 뭐냐? 흑색이다. 아시겠죠? 넘기세요. 이 전표제도의 특징이죠. 분과별로. 전표 양식을 이제 뭐 총무과, 격리과 뭐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나면은 그걸 다 이제 그죠? 분과별로 분업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잖아요. 담당자별로, 어느 부서별로 다 할 수 있죠. 나누어서. 그리고 또 이거 우리가 입금 전표는 현금, 지금 입금이 돌아서니까 현금에다가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죠. 총 털어서 얼마 이러면 되죠. 그죠? 전기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간편하죠. 또 분계장 대신에 사용함으로써 장부 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다. 전표에는 그 작성한 자가 그 도장을 찍습니다. 기표자가. 그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니까 누가 작성했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하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단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은 거래 건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죠. 그죠?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 수백 건 생기니까 양이 많아지는데 이 보관기간이 5년입니다. 법정 보관기간이. 그럼 이걸 갖다가 매일 5년간 보관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뭐 보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보관이 불편하다. 요게 하나 좀 단점이 되죠. 예. 요즘은 이제 뭐 전산화 처리하니까 전산화 처리하지만은 은행 같은 데는 그걸 또 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일 보러 가잖아. 그죠? 그 은행 직원이 끊는 거 하나하나가 전표입니다. 예. 고객들마다 끊어주는 게 있죠. 그죠? 그 하나하나가 전표라 이겁니다. 그걸 전부 보관해야 됩니다. 5년간.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게 불편하죠. 아무튼, 이런 전표제도가 있다. 전표 종류에는 3전표제, 입금, 출금, 대체가 있고, 거기에 2개 더 들어가죠. 5전표제라는 거는 상품 거래가 많은 회사. 그래,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를 추가해서 5전표제라 이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되죠. 그죠? 그 결산 과정을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결산 과정을 이제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로 구분했죠. 우리가 결산하는 게 이제 기업에서는 결산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어디서는 우리가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결산인데 그 결산의 예비 절차. 이 결산. 예비 절차가 있고, 그리고 결산의 이제 본 절차. 그리고 결산 후의 절차.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시산표 작성하고 재고 조사표. 그리고 정산표 작성. 이 정도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예비 절차다. 준비 단계죠. 그죠? 결산은. 이게 이제 말하면 이게 결산이죠. 본 절차라는 거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장부에다가, 그죠? 장부에다가 마감하는 거죠. 그죠? 그게 본 절차입니다. 마감. 예. 장부 간에 대체하고, 그죠? 또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기로 뭐 하죠? 이월시키죠. 이 과정이 핵심적인 과정. 본 절차. 대체하고, 마감하고, 이월시킨다. 후 절차, 이거는 바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결산보고서 작성이다. 결산보고서에는 크게 4가지 아시죠? 바로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그죠? 요거 작성하는 게 후 절차다. 근데 간혹 이제 이게 시험에
뭐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은 다음 중 결산의 예비 절차인 건 어느 거냐? 다음 중 결산의 본절차가 어느 거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본절차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재고 조사표 작성, 정산표 작성이 예비 절차구나.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본 절차다. 후 절차인데 여기 말하는 재고 조사표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기말에 정리할 사항. 기말에 정리할 사항을 나타낸 표다. 그걸 집계한 표를 말한다. 알겠죠?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그죠? 재고조사표. 이걸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정말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자산에서 정리할 사항, 부채에서 정리할 사항, 자본에서 정리할 사항, 수익에서 정리할 사항, 비용에서 정리할 사항들. 이런 게 객관식 시험의 핵심이 된다. 핵심. 알겠죠? 그렇게 시험에 출제된다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걸 우리가 기본이 개정간의 대체, 마감 2월인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비용과 수익 계정을 이제 집합 손익 계정인데 이제 집합시키는 거죠. 집합 손익에다가 집합시키고 요 집합 손익 계정 마감을 이제 자본 계정에 또 대체시킵니다. 자본금에다가. 그리고 원장 각 계정의 마감, 총회 원장을 마감하죠. 줄 거죠. 그죠? 마감하는 게 뭐죠? 남는 금액을 12월 말 차기월 얼마 이거 넘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정기월 얼마 이렇게 받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거죠. 그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금이 있죠. 그죠? 현금이 뭐 계정하면 얼마, 뭐 얼마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도 뭐 얼마 있겠죠. 그죠? 이래. 이제 마감이 되잖아. 오늘이 이제 결산일이다. 예, 여기 맞네. 적은 쪽에 적어줘야 되죠. 그죠? 12월 31일 날 차기월 50원 이렇게. 이게 마감. 예. 뭐 이렇게 줄 거고, 그죠? 이렇게. 합계가 400원이죠? 400원. 이게 150원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 맞죠? 그죠? 400원, 400원. 그럼 12월 말에 이제 이거 건너와서 반대편 1월 1일 날 뭐라 하죠? 정기월. 예, 얼마? 150.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 계정 가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일 때는 이게 차기율을 마감합니다. 비용 수익일 때는 손익이라 합니다. 손익. 알겠죠? 손익. 예.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기율로 마감하는 걸 우리가 또 영미식이라 해야죠. 영미식 마감법이다. 이걸 이제 또 구분해서 대륙식 마감법 하는 거는 요 말 대신에 잔액이라 합니다. 잔액. 12월 말 잔액이 150원 이래 하는 건 대륙식 마감법이라 하고 요걸 차기율 마감하는 걸 우리가 영미식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미식 마감법을 따라 하죠.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그죠? 차기율. 참고를 하세요. 예. 마감하고 그럼 이제 요 2월 시산 요걸 금액을 집계한 거. 요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차기 2월 시산표로 하는 건데 차기를 빼버리고 2월 시산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요 금액이죠. 요 금액. 요게 결국 어디로 가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가는 거죠. 그죠? 그 금액을 일단은 재무상태표 작성하기 전에 요 금액을 집계를 합니다. 그걸 우리 2월 시산표라 하는 겁니다. 바로 2월 시산표. 그리고 분계장과 장부의 마감이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 이거나 2월 시산 이런 거는 선택적 절차다. 왜? 과정이니까. 그래서 선택적 절차라는 거는 뭐죠? 해도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죠?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런 거, 2월 시산표, 정산표, 2월 시산표, 개시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택적 절차라 하는 겁니다. 다음 결산보고서는 이거 되겠죠. 그죠?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추석하는 건데 추석이라는 건 예,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이런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 현금 100원, 은행예금 300이라 그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말하면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예금에 대해서 요 예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또는 여기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 란 밖에다가 1번 서울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요걸 우리가 밖에 하는 걸 주석이라 이랍니다. 주석. 결국은 보충 설명이죠. 그죠? 주기와 주석은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나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주기라 하고, 요 란을 우리가 본문이라 하거든요. 본문 밖에다가 요 기호를 붙이고, 요래 설명을 뭐라 한다? 주석이라, 보충 설명인데, 요 주석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은 재무제표 일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도 포함한다 이래야 되죠. 정확한 표현하면은 요것도 포함한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우리나라 뭐 큰 회사 있죠. 삼성전자나 뭐 현대 이런 회사, 롯데라든가 뭐 신세 그죠? 이런 데 가보면은 재무제표는 그게 많지 않아. 이런 재무제표는 커야 뭐 A4 용지 10장이면 충분하겠죠. 그죠? 재무제표는 한 10장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설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제표 말하면은 그 주주총회에 그 말하면 주주들한테 이제 결산 보고서 주겠죠. 그죠? 주는데 이걸 받아보면은 그게 뭐 100페이지, 150쪽 나옵니다. 왜 이리 두껍냐? 요거 실제는 이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많죠. 이게. 설명. 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설명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이것도 재무제표다 이겁니다. 재무제표 일부다. 요거 재무제표 주석을 제외하면 틀리겠죠. 그죠? 예. 다음 3번 이제 53쪽입니다. 시산표 나오죠. 그죠? 시산표의 시할 때 시하는 게 무슨 말이죠? 시험 갈 때 그거 썼잖아요. 시험. 시하는 한자가 시자 보이죠. 그죠? 그 시 우리가 이제 한자가 이 한자 뭐 국한문 혼용으로 쓰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한글 전용이다 보니까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좀 뜻풀이가 참 힘들 때 많죠. 그죠? 왜냐하면 한글 자체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한문에서 유래됐지 않습니까? 한문에서 따와다 보니까 그 뜻을 잘 이해를 안 될 때는 그 한자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한자는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봐야 되고, 저도 한글 세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우리는 이제 한글 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한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 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부터는 한글 전용해서 이제 한자가 안 나왔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어책에 이제 한문이 있었죠. 그냥 한문을 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시산표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거기 이제 시산표 있잖아요. 그죠? 뭐 말소문비는 이제 이래가 계산한다. 이렇게 한글과 한문이 이렇게 이제 교재에 주로 이제 국어책이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뭐 시도 이렇게 돼 있고 무슨 뭐 산무이라든가 책에 이렇게 표시돼 있다. 한글과 한문이 혼용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해서 아예 이게 없어져 버렸죠. 그죠?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한글만 전용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뜻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애매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한글만 쓰다 보니까. 그 한문으로 보면은 좀 뜻풀이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다 보면은 시산표 가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조금 약간 나이 있는 분들은 한문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시산 보면 금방 이해되죠. 그죠? 요 시험 칠 때 시자구나. 계산, 시험 삼아서 계산한 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자를 이어놨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 이걸 또 영어로 TV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시산표 작성 우리가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산표는 이거는 원장이 맞나 틀린나를 확인하셔야 작성하는 겁니다. 원장이 틀려버리면은 재무제표 작성도 다 틀리겠죠. 그죠?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요 확인한 요걸 가지고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죠? 앞에 원장을 검증, 만나타는 확인하고 또 앞으로 할 거, 결산 재무제표의 기초 토대 자료를 정한다. 그게 바로 시산표의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종류에는 합계만 나타낸 거는 합계시산표, 잔액만 표시하면은 잔액시산표, 둘 다 있으면은 합계 잔액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작성한 표가 뭐였죠? 합계 잔액시산표였죠, 그죠? 합계 잔액시산표였습니다. 그 양식은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양식은 54쪽에 보시면은 합계 잔액 나오죠. 차변, 대변. 합계만 표시하면은 합계시산표, 잔액만 표시하면은 잔액시산표고, 둘 다 있으면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산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합계가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예. 요걸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시산표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장에 뭐죠? 맞나 틀린 날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고 틀린 거 정부죠. 그죠? 요 정부는 요걸 가지고 확인한다. 요걸 가지고. 그럼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10원, 10원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려 버렸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그럼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10원, 10원 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두 번 기장했습니다. 두 번. 두 번 기장해버리면은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느냐.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이겁니다. 첫째가 동시누락, 차대변, 그죠? 또 차대변에 이중기, 양쪽 두. 이거는 차변, 대변의 말입니다. 차변, 대변의 차대. 차변, 대변이라는 거는 거래죠. 그죠? 거래. 한 거래를 동시에 누락했거나 이중기입했거나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분류를 잘못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비할 것을 현금했다면 모르잖아요. 금액은 정확하다면 계정 오류 이런 거.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53쪽에 동그라미 3번 아래 거래 전체의 붕괴를 누락하거나 전기가 모두 누락되거나, 두 번째 거래를 중보하여 붕괴하였거나 전기했거나, 붕괴자에서 계정에 전기할 때 대차를 반대로 했거나, 다른 계정 과목 같은 면에 전기했거나, 두 가지 오류가 우연히 중복되어 상기되었거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는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순환과정 하고 있잖아요. 이 순환과정에서 이론 문제에서 그동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론 문제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순환과정에서. 알겠죠? 요 순환과정이 보면은 그 우리 교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다 결산과정까지 했습니다. 곧 이제 뭐 다 돼 갑니다만 아무튼 요 순환과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론 문제가 이겁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열거했다. 아닌 거 찾아봐라. 맞는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예. 그 기본만 아시면 되잖아. 그죠? 어허. 이중기입했거나 동시 누락했거나 이해되죠. 그죠? 예. 계정 오류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러면 발견할 수 만약에 한 변에 한쪽만 이래 했다. 발견할 수 있죠. 틀리니까.
한쪽 오류, 한쪽이랑 한 변, 한쪽 오류 이거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쪽 오류, 그냥 우리가 문항을 답을 찾을 때, 한쪽에 뭐 차변이나 대변에 잘못되었다. 이건 알 수 있다, 그죠? 왜? 이게 틀리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 이 순환과정 파트에서도 꼭 시험에 두세 문제 나옵니다. 보통 평균 두 문제, 세 문제 보다 시험에 나와요. 많이 나올 때, 최고 많이 나올 때 12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됐죠. 그죠? 예, 평균 한 두세 문제 정도 보통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올 때가 많아요. 요거. 핵심이 이거다. 아시겠죠? 그죠? 예, 아시고. 시산표 대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역순을 하죠. 그죠? 그 재무제표, 시산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기, 그 다음에 앞에 원장 확인하고, 정기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계장 확인하고, 분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조정한다. 알겠죠? 그 역순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우리 말하면은, 요 시산표까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없는 오류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재고조사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